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28전쟁 29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 이 시간 다룰 것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프레스터 존과 아틸라 관련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저번 시간은 어디까지겠냐면 로마 역사가가 아틸라를 만난 적이 있는데 화려한 파티를 했고 거기서 보인 아틸라의 모습은 매우 특이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모습에 있어서 아틸라는 북방민족이 아니라 사실상 동이족, 한반도에 있는 동이족이었고 농경민족이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세한 내막을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아틸라가 이 유럽 특히 로마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인가? 그것은 이 아틸라가 로마를 멸망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예. 물론 로마를 실제로 멸망시켰다고 역사에 기록된 사람은 오토 아케르가 뭐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사실 로마 멸망에 대해서 많은 역사가 분분합니다. 많은 상당수 생각 있는 역사가들은 뭐라고 주장하면 로마는 멸망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변형됐다고 해야 될까? 일단은 잠시 모습을 감췄다고 해야 될까? 특별하게 구체적으로 로마를 멸망시키고 다른 어떤 나라가 그걸 대체한 게 아니라 로마 멸망 시기에 기점을 해가지고 로마 제국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로마 제국 전체는 완전히 쪼각쪼각 분열되고 심지어 이태리마저 다 분열돼 버려요. 네, 그래서 로마가 힘을 잃은 거지 로마 자체가 뭐 누구한테 점령당해서 로마 제국이 누군가에 의해서 대체된 건 아니라는 것이 이게 핵심 주장입니다. 즉 아틸라가 로마를 멸망시켰다는 건 로마를 차지했다는 게 아니에요. 로마가 이제 로마의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뭐 와해시켜버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왜 로마가 망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여성이었나? 왜 로마가 조속했냐? 그것을 알고 싶으면 로마에 있어서 가장 강력했던 적 3명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아까 말한 대로 아틸라가 있고 스파르타쿠스 있고 또 하나가 바로 하니발이 있어요. 이 3명이 왜 로마를 이제 침공했는데 왜 로마를 정말 멸망시킨 사람은 아틸라인가? 그것은 바로 스파르타쿠스는 너무 유명하죠. 로에발란의 대장이었고 하니발도 이제 라이벌이었던 카르타고의 장군이었는데 이 두 사람이 로마를 못 이기는 첫 번째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로마 자체를 정복하려고 해서 그래요. 특히 스파르타쿠스는 처음에 이제 노예반란을 일으켜서 독일 국경까지 가는데 성공해서 사실상 탈출을 가능하게 돼가지고 성공했는데 거기서 노예들이 다시 스파르타쿠스에 반발을 합니다. 이 정도 능력 있으면 로마를 아예 먹어보자. 우리가 로마의 주인이 되자. 거기에 현혹이 돼가지고 결국 스파르타쿠스가 로마로 싸우러 갔다가 여차해가지고 포위당해서 죽어버리는 참 어떻게 멍청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하니발도 로마를 점령할 수도 없으면서 로마가 워낙 견고한 성읍이라서 거기를 점령 못하니까 주위 빙빙 돌다가 시기를 다 놓쳐가지고 이제 로마의 전략에 말려들어서 망하잖아요. 결국 로마주의에 맴돌다가 다 망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뭐였더라 이 아틸라는 로마에 근접했지만 그냥 싸우지도 않고 돌아가 버려요. 그건 심지어 동로마 서로마. 자 그러면서 왜 로마가 어떤 심각한 일이 발생하냐? 그 다음부터는 이민족들이 로마로 안 갑니다. 가는 사람도 없는 건 아니지만 상당수 이민족을 로마에 가지 말고 딴 데 그냥 다시 딴 데로 빠져서 거기에서 그냥 나라를 세우고 정착해버려요. 뭐 북아프리로 간다든지 프랑스로 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로마가 사실 어디냐 팔다리가 계속 잘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이 마인드를 심어준 게 아틸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틸라가 로마를 멸망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식의 주장을 한 역사학자는 저 말고는 없습니다. 저도 뭐 교수직함이라든지 학교에서 뭐였더라 이제 학위 받은 사람은 아니니까 이런 주장은 저밖에 안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지만 제가 나름대로 로마 역사를 연구하고 로마의 힘에 대해서 찾아낸 건 바로 그거예요. 문제는 아테나는 왜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었냐? 그건 전 동이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동이족은 특히 동이족 국가 중에 사실 백제라든지 고구려, 신라는 예외죠. 이네들은 특징이 뭐냐면 나라를 멸망시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의 하질 않아요. 왜냐 이 양심적으로 나라를 멸망시키는 건 당연히 안 되더라. 나라는 건 하나님께 세우신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운 나라를 멸망시킨다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에 말했지만 황제직함을 다 저주받는 것도 비슷한 이치가 있어요. 즉 다시 말하자 이런 식의 성향을 갖고 있는 왕이 이 고구려에 한 명 있었는데 바로 대략 뭐 한 40년 전에 사망한 아틸라다 광고대왕이 중국으로 진출해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백제라든지 신라도 다 멸망시키는데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관련해서도 왜 고구려는 삼국통일 안 했는가, 왜 고구려 삼국통일이 멍청한 짓인가 또 나중에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인원 성향, 즉 많은 부분에 있어서 더군다나 이제 아틸라가 죽은 것도 광해퇴당하고 40년, 즉 광해퇴당이 40년 40세 정도에 죽었는데 아틸라 딱 광해퇴당이 80세쯤에 아틸라가 죽었다. 결혼 직후에 그날 밤 첫날 밤에. 예? 이건 뭘 의미하겠냐. 뭐 이거는 좀 더 나중에 시간 나면 더 자세히 알겠지만 어쨌든 아까 전에 시간에 때 말했던 걸 마무리한다면 그렇다고 왜 아틸라는 북방민족이 아닌가. 아까 말했지만 전에도 말했겠지만 이거 생존에 달린 문제입니다. 왜 북방민족은 고기 좋아하냐? 고기 먹고 체력도 키우고 비계도 있어야지 추운 북방 추운 이제 추위를 이겨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왜 금붙이 좋아하냐? 아니 그 시절에 무슨 뭐 직함이라도 있습니까? 뭐 직함도 있겠지만은 보통 이 뭐냐 북방 그 넓은 대륙에서는 뭐 이렇게 발달이 안 되니까 뭘로 산을 판단하면 갖고 있는 그 화려한 금붙이로 판단해요. 심지어 그 뭐지 창세기에도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 이삭의 며느리를 찾으러 갔을 때도 금팔찌 주고 이제 그 귀금속 주니까 바로 이제 대단한 훌륭한 사람이다 알아보고 바로 대접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이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광대를 왜 좋아하겠어요? 광대 아니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당장 뭐 즐겨야지. 술도 막 좋아하고 술도 그냥 막 술도 막 그래서 막 마시고 그리고 특히 애를 왜 왜 북방민족 애들 안 좋냐? 아니 항상 이동하고 피하면 왜 위기 때는 애를 데리고 도망가야 되는데 애가 거치장스럽죠. 말도 잘 안 듣고. 그러니까 애들을 혹독하게 다루더라고요. 애들을 북방민족이. 근데 애를 좋아한다? 이거는 하나같이 이제 전체적인 특징이 뭐냐? 이 아틸라는 북방민족이 아니라 동이족의 특징입니다. 동이족이면 누구겠냐 이거죠. 전에 말한 대로 왜 나이가 그렇게 비슷하게 겹치다든지 만약에 아틸라가 광개토당이라면 40대 죽은 게 아니라 죽으셨겠다는 얘기인데 왜 하필 또 그 40년 후에 갑자기 아틸라는 죽었을까? 이 모든 면에 있어서 이 아틸라는 과연 정체는 무엇인가? 그것이 제 결론인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지옥에 안 가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실 간단합니다. 지옥에 가는 이유는 사람이 죄를 져서 벌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즉 죄를 하나도 안 지으면 지옥에 갈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지옥에 안 갈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피로 모든 죄를 대속하였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살아나신 자신의 구주로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지옥에 가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이 받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고 영원히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